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톡톡 진행을 맡은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조원태 목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말 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시간 감각 자체를 좀 약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마비주사 네, 생각나네요. 그래서 무슨 요일이지? 또 오늘은 며칠이지? 특히 며칠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오늘은 어떤 특별한 날이지? 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오프닝부터 굉장히 좋은 말씀을 아, 시작을 그래요?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저희가 네. 또 9월 15일 이전에 또 다카 청소년들이 그 학수 고대하는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다카 드리머들이나 서류 미비자들이 네, 우리 주변에 만나본 경험이 있나요? 제가 처음에 네.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한 그 친구가 다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카가 뭐야? 이렇게 그쵸. 처음에는 아무것도 네.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음. 그리고 주변에 생각보다 다카인 청소년 그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자기가 이제 다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자기의 꿈을 음. 포기하게 됐었다고 그쵸. 그런 네. 고백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음. 그런 사연들을 접한 적이 있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고 네. 학교를 가고 싶어도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뭔가를 꿈을 빌드업해 나가는 게 이렇게 원천적으로 거부당하는 네. 삶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 친구들 보면 눈물이 나요. 저도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희망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암담하고 힘들까? 그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범죄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그 스테이를 했다거나 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나 또 서류 미비자들 이렇게 뵙게 되면 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그 어릴 때 이제 그 고아원에 살았던 경험을 통해서 비슷하게 해봤는데 네. 거기는 목사님께서 고아원에서 네. 자라셨고요. 정말이세요? 네. 이런 고백을 또 듣게 되네요. 방송을 통해서. 예, 네. 그 고아원에 살면은 여튼 우선은 18세가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나가야 네. 돼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뭘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네. 대학에 갈 수도 없고 네. 또 사회 취업을 위해 자기가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희망이 거세된 장소. 그 사회적으로 적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네. 고아원에 5년 이상 살면은 군대를 면제해줘요. 어머.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한국은 교도소하고 고아원하고 두 군데에서 네. 5년 이상 살게 되면 군입대를 면제해주는 그것만큼 사회적으로 적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마음이 사회에서 갑자기 너무 아파져요. 네.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네. 나에게 기대해 음. 내가 힘이 돼줄게 이런 말 한마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봤는데 네. 제가 그 키다리 아저씨에 나온 주인공 주디잖아요. 네. 여자 주인공. 네. 그 친구도 고아원에서 살았는데 네.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여대생 다니는 기간 동안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그림자를 통해 길었다는 것 때문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붙여주는데 네. 그냥 어디선가 도와줬던 거잖아요. 네. 모르는 곳에서 그게 4년 동안을 버티게 했고 또 글을 쓰는 작가로 만들어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건데 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카 드리머들뿐만 아니라 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위해서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사회에 숨은 많은 의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카 드리머를 생각할 때는 네. 이제 그걸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가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우선은 이제 이게 어떻게 법제화가 되느냐? 네. 사실 1986년도에 미국에서 이민개혁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네. 35년 동안 한 번도 그게 그 성과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수없이 도전하고 수없이 논의하고 했지만은 번번이 좌초되고 좌절되었던 게 이민개혁법안인데 네. 이건 서류 미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민자로 더불어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생존에 직결된 문제예요. 네. 누군가가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또 없고 또 제약되고 하면 합법적 이민자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하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말 매우 중요한 네. 그동안 기다려왔던 거에 매우 중요한 열매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네. 그동안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라고 그래서요. 정말 모든 서류 미비자들 포괄적으로 1100만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자라고 네. 하는 그 법안으로 그 미국 내 어떤 이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약간 변화가 됐어요. 네. 그게 뭐냐면 특정 신분의 서류 미비자들의 신분 조정으로 전술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네. 도저히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선 두 가지 축의 전술의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이거의 혜택을 받는 구제 범위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정을 해보자. 네. 개별적으로 포괄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1100만 서류 미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구제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하자. 이게 첫 번째 전술이고요. 네. 두 번째 전술은 이게 통과가 되려면 60명 상원 의원 60명이 있어야 통과가 돼요. 네. 근데 공화당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그래- 거의 50대 50으로. 네, 50대 50이고 네. 부통령이 상원에 네. 이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51 대 50이죠. 네. 근데 60명을 지금 하려면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두 번째 전술을 바꾼 거는 뭐냐면은 이걸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을 이민 개혁 법안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통과를 하자. 그러면은 50대 50으로 단순 다수결 법칙으로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변화, 누구를 할 거냐,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거냐.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이게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누구를 할 거냐도 이거를 어떤 범위 내에서 국한을 해서 구제할 거냐. 더 복잡한 거는 이게 예산 법안에 예산 조정 법안에 이게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할 때는 우선 민주당 내에서는 이탈표가 한 명도 없어야죠. 네. 그죠? 네. 한 명이라도 생기면 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애리조나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이 두 의원이 이거를 이민 개혁 법안은 찬성하지만 이 범위를 누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도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걸 조정 심사하는 그 심사관이 그 상원 의원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심사관이 만약에 비토를 놓는다면 그것도 또 매우 어려운 상황이 초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 심사관을 설득해야 되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없도록 집토끼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유권자라고 하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네.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고 또 이게 너무너무 절박하고 중요한 생존에 직결된 이슈라는 거를 네.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에 그 폰 다깅이라고 부르죠. 전화 걸기. 연방 의원들에게 전화 걸기. 너무 심플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할까 하지만 5분 정도면
너무 심플한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직접 이 의회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네. 아마 그 방법의 사이트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서명하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We are home 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네. 저희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꼭 참여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운동 저희가 꼭 참여해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는 매우 네. 중요한 기회이고요. 네. 또 우리가 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사실 그 다카 그 청소년 이야기가 아까 나왔을 때 네.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던 법안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카 신분까지 조정을 해줬던 건데, 네. 근데 사실 다카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어차피 그때도 하려다가 안 됐어. 이번에도 뭐 기대 안 해. 이런 반응들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러한 그 친구들에게도 힘이 되는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복되는 절망 자체가 네. 우리에게는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지만 네, 하지만 그 틈새로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네.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호승의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문학적인 네, 이런 그, 것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 사랑이 되는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거기에 새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역사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어려운 때이지만 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주역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네. 생각하고 희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을 잃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힘내십시오. 두 가지 운동에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서 연방 정부에서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지침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굉장히 또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도 같은데 어떠신지 좀, 그 백신 맞으셨죠? 네, 저는 네. 맞았습니다. 맞으니까 맞기 전과의 느낌 차이가 어때요? 저는 사람들이 맞고 나서 네. 굉장히 아플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저는 맞은지도 모르고 그냥 두 번 맞았지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 아니 백신 후유증도 그렇지만은 네. 이게 맞고 나서 몇 개월 지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기 전과 맞고 난 차이가 있나요? 저는 그래도 약간 마스크 오프를 했을 때 네. 백신을 맞았으니까 하는 안도감? 마음의 그걸 안도감이 조금은, 있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는 여튼 이 백신을 단 한 차례도 못 맞는 사람들이 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부스터샷까지 전 국민에게 오픈하겠다라고 네. 말했을 때 여튼 이거는 정말 이 백신 자체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네. 매우 그런 문제가 아닌가 네. 생각했을 때 저희 이제 저 같은 성직자 입장에는 쉽게만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못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백신을 골고루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리더십을 네. 미국이 가져야 되지 않나? 또 교회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내면적인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이 부스터샷을 미국의 국민에게 오픈했을 때는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나를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 네.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 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도 골고루 맞을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뭐 실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백신이 사실 안정성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음. 이게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음. 또 이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네. 하지만 지금 백신 이외에는 네. 방법이 사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백신을 맞는 것 자체는 네. 이게 집단 면역을 속히 아무리 이게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 백신을 맞는 거는 이 공동체를 우리 서로 간에 지켜나갈 수 있는 네. 가장 지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생겨요. 음. 이게 백신,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생명을 네. 지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나를 포커스하다 보니까 나 생명을 지켜야 되고 네. 또 내 안전을 지금 염려해야 되고 네. 또 우리 미국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안전을 이렇게 포커스하게 만들다 보면은 네.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가치가 깨지고 우리는 좀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인격과 또 인간성 상실의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게 포커스된 거를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 팬데믹이라는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를 네. 자꾸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염려하고 지켜내는 네. 그런 기제로 바꾸어 생각하는 게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난민이 발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금 무거운 그냥 이야기이긴 너무 합니다만. 너무 네. 마음이 아팠어요. 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바퀴에 매달리고 진짜 네.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내일 같고 네. 거기에 내 자녀가 또 뭐 내가 속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목사님 지금 그런 게 없으시네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난민들이 속출해가지고 각 국마다 우리는 몇천 명 받겠다, 우리는 얼마큼 받겠다라고 이제 성명서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초래되는 난민들은 여하튼 주변국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받아서 케어를 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속해 있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도 사실 그 정신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1985년도에 중남미에서 뭐 내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네. 미국으로 난민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을 때 네. 미국에 있는 주류 교회들이 그 난민들을 우리 교회가 보호하겠습니다. 교회가 당신들의 피난처입니다라는 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네. Sanctuary Church 무브먼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거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네. 우리 교회가 서류 미비자들 다카 드리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했는데 네. 지금 이 아프간 난민들이 속출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이거를 철군했을 때 지금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을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의 얘기가 많은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네. 삶의 마지막 부분에 베트남 전쟁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암살을 당하셨거든요. 네. 그때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무기를 팔아가지고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전쟁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운동을 이끌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전쟁을 어떻게 전쟁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득을 얻었습니까? 아무도 이득을 얻지 못했는데 네. 여튼 군산복합제 이 무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득을 창출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깊은 내면적인 모순적인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
이거 또 하나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중요한 어떤 반면 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짚어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한다면 조금 더 희망찬 내일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슈톡톡은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톡톡 진행의 김세연, 조원태 목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